여행은 언제나 설렘과 근심이 뒤엉켜 시작된다. 돌로미티는 조사해보니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곳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탈리아어는 한마디도 못해 가이드 없는 이 여행을 무사히 해낼 수 있을지 자신은 없었다. 이륙을 위해 달리는 비행기의 진동만큼이나 뒤숭숭한 마음으로 여행을 시작했다. 이땐 몰랐다. 이 여행이 인생 최고의 여행이 될 줄. 밀라노에 폭풍이 와서 선회 비행을 한다더니 나중에 보니 가르다우스 상공에서 몇 바퀴를 빙빙 돌며 폭풍이 잦아들길 기다린 듯하다. 결국 밀라노의 말펜사 공항에 밤 늦게 도착했고 렌트카, 셔틀 타는 곳을 찾는데도 한참 걸렸다. 예약한 차도 바뀌었지만 빌린 것만도 다행이었다. 첫날은 밤 늦게 도착해서 공항 가까운 숙소를 예약했다. 밀라노 공항 주변 숙소 레과트로 스텔레 빌라는 집 전체가 하루 216유로. 깨끗하고 탁구대도 있었으나 이용할 틈이 없어 아쉬웠다. 2027년에 다시 가려고 찾아보니 부킹닷컴에서 사라진 듯. 아침 식사하러 숙소 근처를 검색해 구글 평점 4.4인 룩살레란 곳에 갔다. 다양한 빵과 음료가 보기에도 예사롭지 않다. 근처에 살아도 여기 있는 걸 다 맛보려면 한 달 이상 필요할 듯하다. 우리는 한 끼만 간단히 먹고 가야 했는데 양과 맛 모두 훌륭했다. 내 점수는 5점 만점. 다음에도 말펜사 공항 근처에 묵으면 아침 식사는 여기서 할 듯하다. 이탈리아 북부는 그냥 도로만 달려도 풍요로운 느낌이 있다. 파란 하늘과 햇빛 가득하고 비옥해 보이는 농지를 보면 이 나라는 잘 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 점심은 가르다우스의 휴양도시 시르미오네에서 먹기로 했다. 바라만 봐도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커다란 호수. 협죽도 붉은 꽃의 유혹마저 그저 포근히 감싸 안은 하늘과 물. 호수 건너편에 구름을 이고 있는 산들. 누군가의 등을 토닥이듯 찰랑거리는 잔물결.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쉬기에 딱 좋은 곳이 시르미오네란 생각이 들었다. 언덕 아래 트라토리아 알포르티촐로라는 구글 평점 4.0인 식당이 있길래 이 평화로운 풍경을 만끽하려고 여길 택했다. 이 식당은 전망 때문에 왔지만 맛도 나름 괜찮았다. 내 평점은 5점 만점에 4점. 시르미오네는 창밖 마당에서 노는 아이, 물에서 노는 오리, 데크 위의 사람들, 모든 것이 평화 그 자체인 곳이었다. 우리는 지나는 길에 페스키에라 델 가르다에도 들렀다. 가르다우스의 평화로움은 그대로이지만 이곳은 요새 도시였다. 운 좋게 요새 가까운 쪽 호숫가 길에 주차했다. 유유히 헤엄치는 백조는 가르다우스의 상징적인 풍경 중 하나라고 한다. 페스키에라 델 가르다는 2017년 7월 9일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15세기에서 17세기 사이의 베네치아 방어 시스템의 일부라고 한다. 바스티오네 칸타라네는 그 구역 안의 핵심 구성 요소이다. 우리는 꽃이 만발하고 잘 가꾼 나무들이 있는 언덕길을 걸어 올라갔다. 요새 문 밖을 나서면 다리를 건너 주차해둔 호숫가로 돌아 나올 수 있다. 다리 위에 꽃들과 맑고 푸른 강물이 참 예쁘다. 요새 벽 너머로 보이는 나무들까지 그냥 잘 가꾼 정원 같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어찌 전투를 할 수 있었을까? 산책 후 다시 평화롭기만 한 폭우로 돌아왔다. 베로나는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라 중심과 대부분이 교통제한 구역 GTL로 지정돼 있다. 베로나의 숙소 노빌리 리바르디 빌라 바세비는 귀족 가문 리바르디가 운영하는 숙소로 GTL 밖 강 건너에 있어 아레나 디 베로나까지 걸어서 20분 거리였다. 방 2개에 356.8유로. 깨끗하고 공용 거실과 테라스에서 무료 커피를 제공한다. S자 모양으로 흐르는 아디제강을 밤늦은 시간에 왕복 40분 걸어야 하지만 이 동네는 밝을 때 풍경이 좋고 어두워도 안전하다. 아레나로 가려고 숙소를 나와 걸으며 보니 이 동네는 맨홀 뚜껑마저 대충 만든 건 아닌 것 같이 보였다.
6월의 아디제 강은 수량이 제법 많고 유속도 빨랐다. 물 위에 날아 앉은 오리가 걱정될 정도. 우리가 건넌 승리의 다리에서 보면 오래된 성이란 뜻을 가진 카스텔베키오 박물관이 보이는데 오래된 도시의 느낌이 잘 살아있어 좋았다. 작은 콜로세움 같은 아레나 디 베로나. 이곳에서 투란도트 공연을 볼 거다. 아레나 앞 광장의 식당마다 사람이 가득하다. 오페라는 밤 9시 반에 공연이 시작되기 때문에 카스텔베키오 성 근처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다. 우린 숙소 주인장이 추천해준 트라토리아 이 마세니니로 갔다. 이 식당은 아레나 앞 광장 앞에 붐비는 카페 지역을 약간 벗어나 있어 쉽게 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음식도 정갈하고 맛있었다. 내 평점은 5점 만점에 4.5. 나중에 보니 2025년에 미쉐린 가이드에 등재됐다고 한다. 돌아오는 길에 보니 광장은 점점 인구 밀도가 높아지고 있었다. 광장 앞에는 1861년 통일된 이탈리아의 초대 국왕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의 기마상이 있다. 아레나 디 베로나의 공연 티켓은 클래식틱이란 사이트에서 구했다. 우리 일정에 맞는 공연은 도착 바로 다음날 투란도트 공연뿐이었는데 공연이 밤 9시 반에 시작해 시차 적응이 좀 걱정됐다. 결국 끝까지 공연을 보긴 어렵다고 보고 포기해도 덜 아까운 좌석을 구했는데 내 자리에 365유로였다. 입장 전 아레나 앞 광장은 기대에 찬 관객들로 가득하다. 그러나 입장 전 가방 검색에서 텀블러와 손풍기를 압수당했다. 보관표도 없이 큰 상자에 무더기로 쌓아두고 공연 후에 찾으라고 한다. 뭔가 믿업지 못해 매우 찜찜했다. 공연 직전 객석을 보면 이 근처에 모든 사람이 다 와 있는 듯하다. Vi informiamo che sono vietate riprese audio e video, se non espressamente autorizzate da Fondazione Arena. Per meglio apprezzare lo spettacolo, vi invitiamo ad evitare. 서기 30년경에 지어져 일부는 지진으로 소실됐으나 가장 잘 보존된 로마 유적 중 하나라는 아레나 디 베로나에서의 공연은 그 자체로 특별하다. 1막이 끝나고 2막 무대를 준비하고 있을 때 피곤했던 우리는 과감히 포기하고 맡겨둔 물건을 찾아 숙소로 가서 쉬기로 했다. (2000년) 세월을 견딘 아레나 디 베로나는 밤에 더 낭만적인 멋을 풍겼다. 강변으로 가는 길은 예쁜 가게들이 많아 자연스레 천천히 걷게 된다. 가로등과 조명받는 예쁜 건물들이 있는 아디제 강변은 늦은 시간이지만 안전하고 걷기 좋았다. 이 숙소는 방 밖에 공용 거실이 있다. 무료 커피 머신도 있지만 관리자가 뽑아주는 커피 머신이 더 고급 커피를 쓴다고 한다. 조식은 제공하지 않아 우린 전날 장본 과일과 커피로 간단히 요기했다. 우리보다 한 막 더 보고 온 일행은 2막 무대가 더 멋있었다고 알려줬다. 비가 내려 예쁜 테라스에서 커피 마시는 걸 못해봐 좀 아쉬웠다. 이 숙소는 처음에 입구 찾기가 어려웠고 주차요금을 세금까지 붙여 20유로 받는 것, 짐 옮기기가 좀 불편했던 것, 심야에 옆집에서 파티 소리가 들렸다는 것 정도가 아쉬웠지만 충분히 좋았다. 내 평점은 10점 만점에 9.5. 이동 전에 베로나를 더 구경하기로 해서 GTL 박치타델라 지역의 지하 주차장을 찾아갔다. 아레나 디 베로나까지 걸어서 6분 거리라 GTL 구역을 둘러보기 좋았다.
이 주차장은 요금 정산 후에 차를 빼야 하는 곳이었다. 우린 나가며 계산하려다 뒷차들이 기다려 진땀 뺐다. 우리는 비오는 베로나 시내를 걸었다. 외국인들이 서울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도시라고 하는데 여긴 그냥 옛 도시에 현대 도시가 묻어있다. 비도 그을 겸 아침을 과일로 때운 우리는 아레나 근처의 카페에서 간단히 식사했다. 알베르고 바르 카페 오페라라고 저 가로등 앞집인데 맛과 가격은 무난했다. 내 평점은 5점 만점에 4. 베로나에는 눈길을 끄는 가게가 많다. 그러나 요즘은 해외여행을 가도 살만한 물건이 없다. 웬만한 건 국산이 제일 좋고 또 외제도 대개는 온라인 구매가 가능하니 공연히 집 맞는다. 그래도 이탈리아에서 기념품 하나를 산다면 모카포트를 사겠다고 그것만 유심히 봤다. 이탈리아의 대표격인 비알레띠 모카포트들을 보면서 여행이 끝날 무렵 기념 삼아 하나 사야겠다고 생각했다. 줄리엣의 집은 와보니 언젠가 패키지 여행으로 한번 왔던 곳이었다. 줄리엣의 발코니에서 사진 찍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소설 속 배경일 뿐이라 큰 감흥은 없다. 왔던 기억이 희미해진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리라. 마당에 줄리엣 동상 가슴을 만지면 영원한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설이 있어 사진 찍는 자들이 꽤 있다. 아내가 가서 만지며 사진 찍으라는데 난 이미 영원한 사랑과 함께하고 있으니 필요 없다고 했다. 시험 통과. 에르베 광장에는 베로나의 시인 베르토 바르바라니의 동상이 있다. 시인이 어느 정도 업적을 남겨야 동상을 세울까? 하는 의문을 갖고 찾아보니 그는 베로나의 방언으로 베로나의 정서와 문화를 아름답게 표현해 그들의 언어와 정체성을 지키고 서민들에게 큰 위로를 주는 시를 썼다고 한다. 그의 발치에 있는 만지면 행운이 온다는 비둘기도 줄리엣의 가슴처럼 반질반질하다. 줄리엣의 집 근처에는 아킬레 포르티 현대 미술관이 있다. 미술관 이름을 찍으려던 사진에 이성의 계단 표지판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이 옆에 계단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닥 특별한 느낌은 없었다. 이 미술관은 사전에 공부하고 들어온 곳이 아니라 좋은 작품들이 많았으나 이해하긴 어려웠다. 주로 19세기와 20세기의 작품들인데 이 유혹이라는 작품에서 볼 수 있듯 고대의 조각상 같은 사실적 느낌과 나체 여인과 술병, 해골, 책 등이 주는 상징적 느낌이 혼재해 있었다. 미술관의 작품들보다 내 눈길을 끈 것은 창 밖의 건물 기둥들과 그 사이로 보이는 맞은편 옥상의 조각상들이었다. 매우 이탈리아스럽지 않은가?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미술관 밖 뒷골목으로 나왔다가 마주하게 된 이 장면은 절로 와. 소리를 내뱉게 했다. 4개의 인물 조각상이 이렇게 수직으로 배열된 경관이라니. 나중에 찾아보니 광장에 있는 것은 단테의 조각상이고 다른 인물들은 로마 시대의 베로나 출신 위인들이란다. 여기서 베로나는 도시 전체가 하나의 작품이란 느낌을 받았다. 시뇨리 광장에는 피렌체에서 추방당해 베로나에 망명했던 단테를 기념하는 조각상이 있고 노란색 시외 건물 위에는 베로나 출신 위인들의 조각상이 있다. 그 옆 포데스타 궁전 건물의 제비꼬리 같은 성곽 모양과 함께 전형적인 이탈리아의 멋을 느낄 수 있다. 광장 밖 길목에 있는 베로나틀 통치했던 스칼라 가문의 묘지는 고딕 양식탑 위에 기마상이 있어 당시 통치자의 위세를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다. 이 스칼라 가문의 묘지 또한 베로나라는 도시 자체가 하나의 작품처럼 느껴지게 하는 요소였다. 나중에 알게 된 얘기지만 저 궁전 옥상의 제비꼬리 모양 성곽은 교황이 황제를 파문시킨 카노사의 굴욕 이후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와 교황이 싸웠을 때 황제를 지지했던 기벨린파의 상징이라고 한다. 비오는 시뇨리 광장에 서 있는 단테를 끝으로 베로나 시내 관광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아무데서나 점심을 먹기로 했다. 페스카리아는 낚시 또는 생선 가게라는 의미인데 구글맵에는 해산물 전문 요리 식당이라고 나온다. 난 그냥 밖에 있는 그림만 보고 햄버거 칩인 줄 알았다. 거북등 무늬 빵으로 만든 튀김 문어 샌드위치는 특이했고 맛도 무난했다. 내 평점은 5점 만점에 4. 다음 얘기는 3편에 계속.